안녕하세요. 미주친TV의 씨퍼스입니다. 오늘 분석은 대한민국의 아마존이라 불리지만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닌 이제 쿠팡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쿠팡은 한국의 유니콘 기업 중 가장 몸값이 높게 책정된 기업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1부는 기업 소개편으로 이제 쿠팡의 사업과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2부에서는 쿠팡의 재무 분석과 투자 시 고려할 위험 요소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2010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온라인 상거래 회사입니다. 이 대한민국 멋있죠? 쿠팡은 한국에서 최고의 상거래 사업 환경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70%가량이 쿠팡 배송센터에서 10km 이내에 거주를 하는 등 전국을 당일 배송 거리로 커버할 이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쿠팡은 기존의 물류 사업을 자율주행과 쿠팡 풀필먼트로 발전시키며 지금 다소 부족한 수익성을 증가시켜서 이제 미래산업 투자에 선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AI와 머신러닝을 접목시키며 정확한 수요 공급과 물류 배송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쿠팡은 총 385개가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기업은 단순한 유통회사로는 볼 수 없고 이제 종합적인 IT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쿠팡은 이제 또 아마존을 대놓고 벤치마케팅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쿠팡의 미래를 보려면 이제 아마존을 보라고도 합니다. 쿠팡의 2020년 총 매출은 119억 불을 기록하였고 다가오는 3월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상장 후 약 300억에서 이제 500억 가량의 시가총액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한국의 이제 네이버의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해지는 이제 수준이 되죠. 또 이게 적정한 가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2탄인 재무 분석과 수익률 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쿠팡은 과연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 상장을 했고 미국에서도 왜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했을까요? 정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상장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과 투자금이 이제 부족한 쿠팡이 최대한 많은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국 입성을 선택했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이 차등 의결권, 이것에 대한 이제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쿠팡은 클래스 A와 클래스 B 이렇게 두 개의 보통주가 있는데 클래스 A는 1주당 한 표의 의결권이 있지만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한 주당 29표의 의결권이 이제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클래스 B는 이제 CEO인 김범석 대표님만 보유하고 있겠죠. 즉 미국에서는 적은 지분으로도 김범석 대표의 이제 의결권이 보장되는 거죠. 그럼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시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스닥의 경우 적자 기업에게도 친화적이며 기술 성장주들의 천국이기도 한데 굳이 뉴욕 증권을 선택하는 데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쿠팡은 적자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렇지만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는 이제 자격이 되지 않은 이제 기업은 언제든 스스로 퇴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을 선택한 이유와도 같은데 정말 더 많은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뉴욕 증시와 나스닥의 이제 요구 사항과 이제 연회비 비교 같은 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쿠팡의 사업 목표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대강 볼게요. 쿠팡은 소비자들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쿠팡 없이 살 수 있었죠? 라는 말을 듣도록 열심히 일을 해보자라는 마인드인데요. 현재 주력 사업인 이 온라인 쇼핑 그리고 로켓 배송이죠. 이것을 포함해서 아마존 프라임처럼 이제 구독 서비스를 택하는 이제 와우 멤버십, OTT 산업의 쿠팡 플레이, 해외 제품을 다루는 로켓 직구, 음식 배달의 쿠팡 이츠. 마지막으로 유통업의 최종판인 이 쿠팡 풀필먼트의 사업은 이제 이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는 등 더 이상 그냥 단순한 유통업이 아니라 복합 온라인 IT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의 핵심 사업인 이제 온라인 쇼핑의 성장성을 보기 앞서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 추이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는 약 160조 원으로 작년 대비 약 18.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 녹색이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데요. 다소 이제 월별 계절별로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쿠팡의 2020년도 4분기 매출은 이 매출 3년 전인 18년 1분기 대비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매출이 이제 이렇게 매 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소식은 쿠팡의 실사용자는 3년간 62% 정도 증가하는데 이 기간 사용자들의 평균 구매액 또한 101%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긍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쿠팡은 네이버의 뒤를 이어 2020년 기준 결제가 가장 많았던 이커머스 플랫폼 중 2등을 기록했는데요. 2018년엔 매출액이 54% 증가, 2019년에는 90%의 매출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쿠팡이 성장하는 동안 이 다른 기업들도 성장을 하겠지만 아까 앞에서 본 대한민국 전체 온라인 쇼핑 결제 금액 대비해서 쿠팡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10%가량으로 계속해서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쿠팡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존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소 오래되긴 하였지만 2019년 9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으로 이제 쿠팡이 압도적인 넘버1으로 뽑혔고 오른쪽 보시면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로 봐도 쿠팡의 순위는 압도적으로 이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엄청 네임밸류가 있는 거죠. 쿠팡의 성장력은 이 고객 충성도에서 바로 비롯되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고객의 비율을 보면 기존 고객들의 이탈은 거의 없으면서 꾸준히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이제 기존 고객들의 이제 파이고 회색이 이제 새로운 커스터머인데요. 네, 이게 바로 쿠팡의 저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에 적용되면 다른 앱은 사용 못하는 것처럼 이 쿠팡의 편리성을 한번 맛보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힘든가 봅니다. 예, 그래프가 정말 말도 안 되죠. 쿠팡은 빠른 로켓 배송으로 이런 고객 충성도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쿠팡이 천문학적인 돈을 물류센터에 투자한 결과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쿠팡은 이렇게 보시면 신선식품을 포함한 수백만 개의 상품이 단 몇 시간 내에 전국 단위로 1년 365일 배송되는 혁신을 실행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록 이제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수익성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런 미래를 위한 이제 투자 선점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는 이제 성과를 거두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쿠팡은 빠른 로켓 배송으로 이런 이제 했는데, 네, 쿠팡은 이런 로켓 배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시스템인 이 새벽 배송 시스템까지 제공하는데요. 이런 새벽 배송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기대하기도 정말 힘든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료 정책으로 75% 이상의 배송 상품이 더 이상 종이 상자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되는 등 경제성과 환경성 그리고 효율성까지 진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쿠팡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향후 자율주행 배송을 이제 미래 목표로 잡는 등 정말 많은 돈과 인력들을 투자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배송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실현이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쿠팡이 가장 빨리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CFS, 즉 쿠팡 풀필먼트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존의 FBA 서비스를 벤치마케팅한 거죠. 이 풀필먼트는 유통업의 완성판으로도 불리는데요. 쿠팡의 압도적인 물류센터, 점유율,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능케 한 서비스입니다. 쿠팡이 재고관리, 배송, 환불 및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면서 판매자들은 이제 이런 일들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제 마케팅 등 이제 상품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판매업체, 쿠팡, 소비자 모두가 이제 윈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쿠팡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단순히 연결시켜주고 배송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서비스화 시켜주면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점유율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수익성 또한 좋아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 내수 시장에 의존한다는 일괄적인 이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들어 이제 해외 로켓 직구 서비스를 중국으로까지 넓혔는데요. 이제 쿠팡이 해외 직접 구매 서비스 사업을 기존의 미국에서 이제 중국까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로켓 직구의 경우 배송 시간은 3-4일로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직구가. 다음은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TMI이긴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미국, 일본에 직접 판매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직구는 미국, EU 그리고 중국 순으로 큰데 이제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모두를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하는 품목은 주로 의류 및 패션 상품과 음식료품 그리고 전자제품 등으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쿠팡의 로켓 직구로부터 이제 해외 직구를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
이 쿠팡의 성장이 가속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쿠팡은 또한 로켓 와우라는 월정액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단돈 2,900원으로 무료 로켓 배송, 로켓 프레쉬, 그리고 단순 변심도 허용해주는 반품 기능,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라는 OTT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완전 아마존 프라임과 비슷해 보이죠? 이것은 쿠팡 플레이의 사진인데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예능까지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한 OTT 서비스입니다. 출시된 지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가입자는 500에서 6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의 보유 특허입니다. 공시자료에 의하면 쿠팡은 2020년 말 기준 약 385개 가량의 특허를 이슈했다고 발표했는데 펜딩이 아니에요. 이슈예요, 이슈. 했는데 대부분의 특허는 전자상거래, 스마트 물류, 빅데이터, 로봇, 그리고 핀테크 등에 집중되어 있는 등 이제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은 쿠팡 1부 이제 소개편이었는데 2부에서는 쿠팡의 재무 분석과 위험 요소들을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2부도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